아, 여기 손꼽히기 힘드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긴 대체 어디고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 여러분이 TV 프로그램에서 숱하게 봐왔던 스페인의 카미노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걷는 중이다. 전편까지 훌리오랑 맛있는 거 해먹고 뻐라를 연습하며 잘 놀더니 왜 갑자기 산길을 오르고 있는가? 우리는 올해 4월 말에 결혼식을 올린 스페인 한국 국제 신혼부부이다. 남편이 스페인 남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스페인 북쪽에 자리를 잡겠다며 갈리시아 지방에서 지내며 신혼집을 찾아 헤맸다. 마음에 드는 도시와 집을 찾을 때까지 몇 달은 걸릴 줄 알았는데 웬걸 2주 만에 덜컥 집 계약까지 맞춰버렸다. 입주날까지는 3달이라는 애매한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바로 카미노 산티아고였다. 카미노를 처음 들어본 건 2014년 초 뉴질랜드에 있을 때 네덜란드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다.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2023년 8월 나는 그 친구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다. 순례자길은 처음엔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됐지만 요즘은 수많은 관광인들이 자아를 찾으며 걷는 길로 경로만 해도 281개에 달하고 같은 길이라도 중간에서 시작하기도 더 연장된 선상에서 시작하기도 한다. 이 많은 경로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단 하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은 프랑스 길. 프랑스 스페인 국경에서 시작된 800km에 달하는 길을 두 발로 걸어내느라 최소 한 달은 필요하고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하는 첫날부터 산 하나를 넘어가는 피레네 관문을 통과하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날 밤부터 물집 가득한 발과 멘붕을 맛본다고 한다. 대학교 휴학을 했거나 취업 전이거나 퇴사를 해야만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다르게 많은 유럽인들은 카미노 길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보고 가볍게 반씩 끊어서 하거나 200km나 300km, 심지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최소 100km 지점에서부터 걷기도 한다. 남편인 훌리오는 몇 년 전 친구들이랑 200km 지점인 폰테베드라에서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왠지 200km보다는 더 걸어야 될 것 같아서 300km 지점인 리옹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순례자들만을 위한 숙박시설은 알베르게라고 불리는데 저렴하면 8유로부터 비싸면 20유로도 넘어가고 대개 남녀 혼성 도미토리 형식이다. 최소한의 시설과 서비스만 제공하느라 샤워실에 샴푸나 비누는커녕 가끔 칸막이 커튼도 없는 샤워실도 있었다. 거기에 2층 침대엔 달랑 매트리스와 베개뿐이라 모든 순례자들은 개인 침낭을 직접 갖고 다녀야 한다. 아, 카미노의 배낭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 한 달간 내가 씻고 입고 덮고 할 모든 옷가지와 세면도구, 생활용품들을 다 배낭 하나에 넣고 직접 이고지고 다녀야 한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길 위에서는 반비례한다. 하루에 20-30km 안 걸어봤다면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오겠지만 안 쉬고 걸으면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은 걸어야 끝나는 순례길 시간이 정말 괴로워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가방 무게이다. 본인 몸무게의 10%가 가장 이상적이라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이상향인지 의구심이 든다. 당연히 신발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보통 전문 등산화나 운동화로 나뉘는데 가끔 샌들을 신고 걷는 사람도 있다. 그게 바로 나였다. 하루에 끽해봐야 10,000보 정도 걷던 발이 갑자기 40,000보를 걸어내느라 성할 데가 없다. 그래서 좋은 신발이 필수인데 그마저도 카미노 전에 미리 길들여놔야 한다. 나는 그런 신발도 길들일 시간도 없었고 원래 등산할 때도 보통 샌들을 신었어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샌들로 걷기로 했다. 그렇게 대망의 카미노 첫날이 시작되었다. 그 유명한 부엔 카미노 어플 사용법도 몰랐던 나는 그냥 조개 껍데기랑 노랑 화살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리옹 성당에서부터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닥에 드문드문 보이던 조개 껍데기가 보이지 않았다. 급한 대로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어느 순간 철도 옆을 지나서 풀숲길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풀숲 사이로 길도 대충 나 있어서 이게 맞겠거니 하고 쭉 가는데 내 앞에 갑자기 철조망이 나타났다. Are you serious? 길 막혔어? 저 뭐야? 그런데 그때 내 눈앞에 개구멍이 나타났다. 나처럼 봉변당한 사람이 있었나봐. 그래서 하나 가지고 뜯은 듯. 아이, 다행이다. 옆엔 철로고. 일로 가는 거 맞아? 철길 따라서 걷는 거 맞아? 아니 구글맵스에서 일로 가래. 개 무서워 죽겠네. 리옹 안녕. 아직 리옹과 헤어지기엔 일렀나 보다. 뭐지? 야, 일로 가도 되는 거 맞아? 저기 앞에 X 표시가 있는데 저기서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아이씨, 건너가는 거 없어. 여기 이렇게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여기 신호등일 줄 알았는데 없어. 여기 다 막혀있어. 여기 뭐 뚫려있다. 일로 갈까? 나처럼 누가 여기서 뺑이 치다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케이블 타이로 막아놨네. 이거 넘어가야 되나? 어쩌지? 여기 옆에 길이 있네. 건너편에 길이 있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가냐고. 나 지금 철도길에 막혔는데요.
저기요? 설마 나 아까 다시 그 구멍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었다. 아까 나는 철조망에 갇혔던 게 아니라 개구멍을 통과해서 철로길에 나 스스로를 가둬둔 꼴이 된 것이다. 아, 이거를 넘으려고 해봤거든? 근데 저게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지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넘기 쉽지 않게 돼 있더라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나는 그 넘지 말라는 담을 기어이 넘고야 말았다. 여기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가지고 갭이 있는 곳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방을 여기다 넘겨서 가방 먼저 떨궜다가 내가 못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 걸고 이 구멍을 어떻게 넓혀가지고 여기 앞에 또 무슨 손잡이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쟤를 밟고 올라와서 매달려가지고 저 위에 세 개를 한 번에 잡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넘어가졌어. 아, 중간에 여기에 이 고리에 바지가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난관이 있었지만 다행이다. 나 여기 영원히 갇힌 줄 알았어. 진짜 뒤진 줄 알았네. 그렇게 철로길을 탈출하고 한숨을 돌리려는데 내 앞에 또 다른 난관이 봉착했다. 나는 아직 철로 옆 비포장 도로였고 몇 날 며칠 쏟아진 비 때문에 바퀴 자국마다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길을 지나가야 했다. 아, 진짜 길이 없어져. 이렇게 다 잠겼어 여기. 그거 아니면 절로 가야 되는데 저기 완전 풀숲이란 말이야. 저기밖에 방법이 없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정말. 이래서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구나. 물 웅덩이는 하나가 아니었다. 진짜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나무가 너무 빽빽해. 뭐니 너? 가시 있는 거 아니지? 가시 없어. 실례하겠습니다. 따가. 아, 왜 가시 있어? 아니, 가시 없었잖아. 내가 아까 그 철조망을 넘으면서 느낀 건데 평소에 운동해놓고 너무 잘했다 싶은 거야. 거기 넘을 때 되게 쉬워 보이잖아. 이게 내 키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근데 일단 잡는 게 굉장히 불안했고 아 씨발 장난 아니야? 아 또 물웅덩이야. 아 몇 번째야. 고작 3번째지만 진짜 개 힘드네. 이거 쑥 아니야 이거? 쑥? 쑥이네. 어머 스페인에 쑥이 있어. 숙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건너가야 했다. 나 스페인에서 쑥도 캐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씨앗이라도 이거 가져가야 되나 이거? 가져가야지. 평소에 운동해놓고 진짜 잘했다고 느낀 게 거기 넘어가는데 코어 힘이랑 팔 힘이 엄청 써졌단 말이야. 진짜 거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천천히 나를 이렇게 내리는데 바닥이 얼마나 먼지 모르니까 팔이 안 길러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바지 찢어졌어. 왜냐면 바지 걸린 거 알고 나서 스스로를 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손으로 지탱을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걸린 거를 뺐어야 됐단 말이야. 평소에 운동해놓기 너무 잘했다. 여러분도 운동하고 오세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길 잘 따라가세요. 길 잘 따라갔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어. 아유 봐 인도 나왔어 드디어. 멀쩡한 인도. 여태 있었던 일을 훌리오한테 말했더니 돌아오는 건 호통이었다. 구글맵과 카미노길은 완전히 달랐고 혼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며 당장 어플 사용법을 숙지해서 다른 순례자들을 찾으라는 지명에 나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열심히 부엔카미노 사용법을 익혔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 3시간여 만에 다른 순례자들과 나란히 카미노길을 걷게 되었다. 9시쯤엔 마트 오픈런도에서 갓 나온 따뜻한 크루아상도 먹고 조금 돌아가지만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대책길로 가서 아무도 없는 시골길도 혼자 걸어보고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강도의 노동에 발이 놀라기도 했지만 나는 그렇게 무사히 첫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하루 4시간 정도만 문 여는 구멍가게 같은 곳에 가서 야무지게 장도 보고 큰맘 먹고 올리브오일도 사와서 사람들이 놓고 간 양념장으로 맛있게 저녁을 해먹었다. 둘째 날부터는 대체적으로 반복적인 하루들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헤드랜턴을 끼고 6시 반쯤에 길을 나섰고 등 뒤로 올라오는 해를 힐끗거리며 걸었다. 이어폰 꽂고 노래도 듣고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옥수수를 한 그루에 2개만 남기고 다 솎아낸다는 것도 관찰하고 수없이 많은 작은 마을들을 구경하며 지나갔다. 아침마다 마트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려 크로아상이랑 사과를 먹으며 걸었고 마트조차 없는 작은 마을들을 지나갈 땐 카페에 들러 디카페인 커피 한 잔씩 하면서 기분을 내곤 했다. 오후 2-3시쯤에 알베르게에 체크인을 했고 최대한 빠르게 씻고 그날 입은 옷들을 모두 손빨래해서 널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다. 차 선택이 없으니 우비를 뒤집어 쓰고 일단 걸었다.
갈리시아에 입성하고부터는 비가 더 자주 왔는데 하루 종일 오는 비가 아니라 잠깐 오고 마는 비여서 의외로 걸을만 했다. 보통 점심은 간단하게 때우고 저녁은 거하게 알베르게에서 다 같이 먹거나 주변 맛집을 검색해서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곤 했다. 갈리시아에는 칼도 가예고라고 말 그대로 갈리시아 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시래기로 만든 스페인식 시래기국이었다. 구글맵에 한국어 리뷰가 심심찮게 보이던 맛집들은 이미 한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에 올랐고 그런 곳들은 아예 한국어로 메뉴를 써놓고 한국인들한테만 빵 대신 밥을 제공했다. 앞으로 우리가 정착할 갈리시아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 환경이었다. 쑥, 밤, 무에, 무시래기까지 풍성하게 나는 갈리시아가 내 미래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물론 까미노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이런 강행군에 발바닥부터 시작된 통증은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까지 비틀어대며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샌들 때문인지 발바닥에 하나둘 나기 시작한 물집들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갔다. 그리고 일주일쯤 넘어가자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골골대며 복통을 호소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내 몸도 유행 따라 잽싸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 무더운 대낮에 사람들은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 패딩에 바람막이까지 입고 약국에 가서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증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게 크나큰 실수였음을 그때는 몰랐다.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그리고 계속되는 설사를 호소하고 약을 받아왔다. 저녁도 약 때문에 겨우 사과 하나 먹고 약을 털어놓자마자 8시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나는 주섬주섬 준비하고 5시 반쯤에 약도 챙겨 먹고 다시 길에 나섰다. 푹 자고 일어나서 상태가 좀 호전됐다고 생각했는데 길에 나서고 나니 내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갔다. 주변에 카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풀숲에 몇 번이고 들어가서 일을 해결해야 했고 나는 점점 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되어갔다. 1시간쯤 겨우 걸었을까. 아직 주변은 깜깜한 산길이었고 바위에 털썩 앉아서 이대로 쓰러지면 누가 날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다. 그때 누가 헤드랜턴을 쓰고 지나갔고 그래 여기 이러고 있는다고 나아지겠나 싶어서 젖먹던 힘을 쥐어짜내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를 지나쳐간 사람은 알고 보니 전에 만났던 미국인 친구였다. 그 친구에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 친구 하는 말 본인은 가끔 산을 타면서 내가 정말 산 타는 걸 좋아하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다고 한다. 그 친구로 말하자면 한국에 2주 동안 산을 타러 올 정도로 열정적인 산악인인데 그런 발언은 나한테 꽤나 충격적으로 들려왔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현타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걸 그리고 그걸 넘기고 그저 묵묵히 해나가는 게 정답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그렇게 배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침도 챙겨 먹고 다시 힘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4시간 동안 겨우 10km를 걷고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싶은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온 건 각국 도시들의 거리 표지판이었다. 산티아고가 39km 그리고 한국이 10,000km라고 써있는 걸 보자마자 나는 왈칵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내가 10,000km가 넘는 거리에서 왔는데 고작 39km를 못 간다고 여기서 포기했소냐 싶었다. 물론 10,000km를 걸어온 건 아니지만 내가 지난 열흘 넘게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선글라스 뒤에 숨어서 삐질삐질 흘러나오는 눈물을 땀인 척 닦아냈다. 그리고 진통제를 사서 털어놓고 다시 17km를 더 걸어서 평소였으면 6시간 정도였으면 끝냈을 걸 10시간에 걸쳐서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알베르게에서 전에 헤어졌던 헝가리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틀 전에 그 친구는 복통에 시달리느라 하루 더 쉬고 간 데서 앞으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같은 알베르게에 머물게 된 것이다. 마침 그 친구가 의사여서 내가 전날 받아온 약들을 보여주며 내 증상과 상황을 설명했다. 알고 보니 내 서툰 스페인어 덕분에 약사들과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나한테 완전 반대되는 약들을 처방해줬던 것이다. 토하고 싶었는데 토가 안 나왔다는 말에 토를 멈추게 하는 진토제를 주었고 소화가 잘 안 돼서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복용하는 강력한 소화제를 줬던 것이다. 이러니 속은 계속 거북한데 토는 안 나오고 설사가 멎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같이 나를 극진히 챙겨주던 그 친구는 지사제와 비타민 등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겨주고 식단 조언까지 해주었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그 약들을 먹었을 거고 탈수 증상이 왔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이었던 이날이 16일 동안의 카미노에서 제일 아프고 힘든 날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극적으로 3번의 도움을 받아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날 산티아고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날이라서 그런지 나는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사람들이 부둥 껴안고 엉엉 우는 와중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나에게 산티아고는 한식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친구들 죄다 끌고 간 한식당이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산티아고에서 약 90km 떨어진 피스테라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리옹에서 산티아고 300km만 하려고 했고 피스테라의 존재조차도 몰랐었다. 피스테라 또는 피니스테라라고 불리는 서쪽 끝 해안가 도시는 그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에 대륙의 끝이라고 불려서 피니스테라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산티아고에서 쉬어가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홀로 묵묵히 걷던 피스타라 길은 고즈넉하고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4일에 걸쳐 도착한 피스타라 절벽은 산티아고 대성당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긴장이 풀려 절벽 끝에 걸터앉아 한참을 있다가 왔다. 카미노를 하면 내가 제일 크게 얻어간 게 있다면 스페인어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간신히 실낱 같은 스페인어 끈을 붙들고 있던 나에게 카미노 길은 내가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연간 43만 명의 순례자들이 카미노 길을 걷는다는데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못하는 외국인일 거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보다 외국인 순례자들을 더 많이 상대하는 로컬들은 도무지 영어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와중에 동양인이 더듬더듬 스페인어로 인사하고 주문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내가 너무나도 기특해 보이고 이뻐 보였던 것이다. 어딜 가든 스페인어 잘한다 해주니 자신감은 하늘로 치솟아서 어떤 날은 친구들과 다 같이 체크인할 때 알베르게 직원과 친구들 사이에 통역도 해주고 막판에는 전화로 알베르게에 예약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라가에 돌아와서는 차일피일 미뤄뒀던 듀오링고 어플을 깔고 각 잡고 공부도 시작했다. 언젠간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걱정만 했는데 이렇게 쇳불도 당김에 뽑듯이 스페인어 공부에 시동을 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이처럼 까미노가 주는 감사한 일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몸이 고되고 지치니까 사소한 거에도 쉽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새벽에 찌푸둥한 몸을 일으키고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도시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며 채워나가는 세요도,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 땀을 식히며 까먹는 간식도,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나무에서 따먹는 꿀마신 무화과도, 그간의 피로를 싹 잊게 해주는 치근덕거리는 고양이들도, 뼈시릴만큼 시원한 강물에 담그는 퉁퉁 부은 발도, 드디어 알베르게에 도착하고 어깨에서 내려놓는 가방의 무게도, 어딜 가든 액자로 걸릴 만한 멋진 풍경들도, 그 멋진 풍경들을 보기 위해 내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왔다는 그 자부심도,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까미노의 찐묘미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닐까 싶다.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에 상관없이 계급장 떼고 유니폼 벗고 무조건 통기성 좋은 등산복을 입고 있는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묘하게 이해되는 동료애가 느껴졌다. 나도 나름 여행 좀 해봤고 숱하게 백패커에서 지내봤지만 이렇게까지나 타인에게 오픈돼 있는 분위기를 본 적이 없다. 하루 종일 죽어라고 걷기만 하는 지루한 시간 중 최고의 즐거움은 사람들과의 대화이다. 순례자들은 순례자라는 그 타이틀만을 갖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꺼이 내 사람으로 받아들여준다. 내가 겪는 이 고생을 똑같이 겪고 있으니 동질감을 느끼고 다른 상황에서보다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속에 묵혀뒀던 얘기들을 터놓고 나누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돈, 그리고 체력까지 갈아 넣은 이런 특별한 휴가를 온 사람들은 대개 그 나름의 이유들이 있다. 오래도록 알아온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오기도 했고 고된 노동에서 번아웃이 와서 다 버리고 떠나오기도 했다. 결혼할 줄 알았던 연인과 헤어지고 허망함을 떨쳐내려 오기도 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데 변화는 두려워 해답을 찾으러도 왔다. 그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한 곳을 향해 걸었다. 각자 걷지만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고 뿌듯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카미노가 주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카미노를 시작하고 나서야 제일 잘한 일이라던 네덜란드 친구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리옹에서 같이 순례자 여권을 만들며 나보다 더 신나하고 기뻐하던 훌리오의 모습도 이제는 이해가 된다. 나도 누군가가 카미노를 한다고 하면 뛸 듯이 기뻐하며 응원해주고 싶다. 그 고생길을 걷고 나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세상 어딜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을 보내고 올 거라고 자신있게 말해주고 싶다.